분들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매일 요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요점만 짝짝 뽑아서. 네. 자, 첫 번째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민주당하고 국힘당하고 국회 개원 협상을 한참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 개원 협상 이게 벌써 6월 초에 끝났어야 되는 거죠. 아직까지 결말이 안 났습니다. 2주 이상 지연된 거죠. 2주 지연됐다고 하니까 이제는 그 정도에는 장난이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하도 많이 오랫동안 지연되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2주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요 2주 지연되는 것도 되게 많이 지연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국힘당 얘네들이 이 국회 개원을 볼모로 잡고 몇 달씩 질질 끄는 것을 아주 상습적으로 하다 보니까 2주 지연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니, 국회법이 정해진 게 있는데 대한민국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인데 법을 만드는 곳이 법을 어긴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요? 자, 아무튼 이렇게 질질 끌고 있는 이 국회 개원 협상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힘당이 현재 이 개원 협상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야.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집안이 지금 정신머리가 하나도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집안의 어른이 밖에 나가서, 집안 가장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려면 집안에 좀 편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집안에 애 다치고 있고, 그 집에서 일하는 주부가 아프고, 그러면 애 다치고 주부가 다치고 주부는 아프고 집에 돈은 없고 그러면 이 가장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어요? 못 하는 거죠. 내가 얼른 집에 들어가가지고 아픈 애 다친 애 보살피고 아픈 부인 살펴보고 병원 데려가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국힘당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지금 국힘당은 소위 말해서 당대표, 가장이 없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협상이고 나발이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그러니 계속해서 시간을 끕니다. 시간을 끌면서 억지를 마구 부려요. 근데 억지를 부리면서 그냥 억지만 부리면 되는데 슬슬 희한한 소리를 막 해. 그러니까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거의 협잡을 하겠다라는 그런 식인 거죠. 자,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 같아요. 드디어 어제부터 민주당에서 국힘당의 이런 꼼수들을 폭로하기 시작합니다. 어제 이 박찬대 의원이 직접 국힘당의 꼼수를 폭로한 데 이어서 오늘은 박성준 의원이 직접 폭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폭로한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국힘당 지도부는 여러모로 망신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딱 들어보면은 국힘당이 지금 협상을 할 의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협상할 의지가 없고 협상할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저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게 고스란히 드러나는 내용인 거죠.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국힘당이 협상을 안 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패닉 상태에 빠졌다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국힘당은 그래요. 될 대로 되라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 당대표 경선에 더 날린 것 같습니다. 지금 국힘당에는요 아무도 개원 협상에 신경 쓴 사람 없어.
봐, 개헌 협상에 나왔다는데 봐, 양쪽 다 나온 애들이 시퍼런 애들이 나왔잖아. 추경호도 보세요. 얘가 뭐 삼선이기는 하지만 솔직히 사실 정치인이 아니라 공무원에 더 가까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 장관하던 사람이지. 협상이란 걸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못 돼요. 근데 이런 사람을 앞에 내가 세웠으니 지금 협상이 될 턱이 없죠. 자, 결국 국힘당은요, 당대표가 뽑힐 때까지 이 상황이 계속 될 겁니다. 그러면서 협상은 하는 척 해야 되겠죠. 그냥 헛소리를 찍찍 갈기고 있는 거죠. 결국 그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민주당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뭐, 국힘당이 이렇게 개짓거리 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즉 민주당으로서는 현재 국힘당이 어느 정도 바보짓거리 하는지를 공개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협상이 산으로 가는데 국민이 지금 민주당으로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밖에 없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마치 민주당이 국힘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처럼 보이잖아. 아니거든? 사실은 지금 협상이 안 되는 것은 국힘당이 협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협상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폭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현재 할 수 있는 것이 국힘당이 얼마나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는지를 공개하는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재밌는 얘기들이 어제부터 펑펑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오늘은 박성준 의원이 직접 나서셨거든요. 그 박성준 의원의 이 폭로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그동안 국민의힘의 제안을 보면 21대 후반기 원구성을 인정해달라. 처음에 제안을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22대 총선을 민심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이었고요. 그 이후에 협상을 내용을 보면 어느 날 법사위, 어느 날은 운영위를 맡겠다. 또 어제는 1년씩 돌아가면서 맡겠다. 이런 내용을 보면 결국 국민의힘이 여전히 총선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원구성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 정상화를 막으려는 국민의힘의 전략을 국민이 모를 것 같습니까? 총선이 끝난 지 벌써 2달의 시간이 흘렀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아도 바뀌지 않는 권력을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 여당 중에 가장 큰 패배를 당하고 가장 적은 의석수를 확보했지만 여전히 국민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통령의 호위부대 역할을 계속 자임한다면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2달 동안 국민의힘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원구성을 거부하고 국회 정상화를 보이콧한 것이 전부입니다. 국정을 책임져야 할 여당의 본분을 잊고 밖으로만 나돌고 있습니다. 짝퉁 투기를 만들고 상임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회가 통과시킨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김건희 여사의 뇌물수수 사건을 권익위를 동원해 셀프 면죄부까지 주며 국민의 분노를 키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나라를 생각하는 정통 보수 세력이라면 이런 파행적인 국정을 그냥 지켜봐야 되겠습니까? 대통령의 거수기가 아니라 국민의 선택을 받은 헌법기관답게 행동하십시오. 그동안 국민의힘의 제안을 보면 21대 후반기 원구성을 인정해달라. 처음에 제안을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22대 총선을 민심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이었고요. 그 이후에 협상을 내용을 보면 어느 날 법사위, 어느 날은 운영위를 맡겠다. 또 어제는 1년씩 돌아가면서 맡겠다. 이런 내용을 보면 결국 국민의힘이 여전히 총선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민심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요. 그저 국회 정상화를 막으려는 전략이라는 점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국민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국민은 지금 일하는 국회, 민생을 지키는 국회, 개혁을 추진하는 국회를 원합니다. 총선 민심을 돌아보고 민심을 받들기 바랍니다. 민심을 계속 거부한다면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소리가 잘 안 들리셨다고요? 이게 요새 민주당 쪽 음원이 들쭉날쭉해요. 그래서 참네. 자, 음원을 좀 더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음원 되게 키워놨는데 참. 좀 더 세게 음원을 키울 수 있도록 할게요. 이게 요즘 그러네요. 참. 자, 음원은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네. 예. 자, 좀 더 음원의 크기에, 음원 레벨에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참,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네요. 제 마이크 소리는 잘 들리시죠? 최대한 요거는 음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최대치로 맞춰두고 있습니다. 네. 자, 오밤중의 뉴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 박성중 의원의 한 얘기. 앞부분 잘 못 들으셨다고요? 그럼 제가 앞부분만 다시 한번 제가 들려드릴게요. 자, 앞부분.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의 제안을 보면 21대 후반기 원구성을 인정해달라. 처음에 제안을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22대 총선을 민심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이었고요. 그 이후에 협상을 내용을 보면 어느 날 법사위, 어느 날은 운영위를 맡겠다. 또 어제는 1년씩 돌아가면서 맡겠다. 이런 내용을 보면 결국 국민의힘이 여전히 총선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국힘당이 협상안을 내세우지는 않고 계속 헛소리를 했다, 뭐 이런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1대 국회 그대로 가자. 1년씩 나눠 가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건 협상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죠. 21대 국회, 당연히 22대 국회 상황이 바뀌었는데 21대 국회랑 그대로 나눠 가지자? 무슨 그런 개 같은 소리야. 그러다가 안 되니까 1년씩 나눠 가지면서 하자. 운영위원회를 가져가겠다. 그렇다 맨 마지막에 나가는 것이 법사위원회만 남겨주면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 요렇게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어거지를 썼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나오는 얘기가 1년씩 나눠 가지자는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결국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현재 국힘당은 협상할 생각이 없고 협상할 전략도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든 시간만 끌어보겠다. 어떻게 시간을 끄느냐? 다음 달 하순에 자기들 당대표가 정해질 때까지 시간 끌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총대를 맨 사람도 있는 거고 결정을 해도 결정할 사람이 있는 거다. 지금은 결정할 사람도 없고 추경호 지는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한마디로 추경호는 바지 사장이다라는 거야. 바지 사장. 그 바지 사장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다? 시간 끄는 거, 현상 유지밖에 없는 거예요. 뭐야 지금? 겉으로는 협상하는 척만 하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추경호는 바지다. 이 얘기를 폭로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은 뭡니까? 추경호는 바지다라는 걸 폭로하기 위해서 추경호가 지금까지 이렇게 협상안이라고 내왔던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거였는지를 공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에 이어서 반복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제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서 추경호가 이런 헛소리를 했다라는 것을 직접 폭로를 했고요. 오늘은 박성중 의원이 나서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아무튼 오늘 민주당 긴급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긴급의원총회를 열어서 국힘당이 어쨌거나 공식적으로 제안을 한 거니까 국힘당이 제안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거부를 하죠. 오늘 이 마이스가 오늘 제정신이 아니네. 공식적으로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요, 아울러서 노란봉투법과 같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이 거부한 여러 가지 14가지 법안에 대해서 21대 국회에서 최대한 빨리 법안을 재입법하겠다라는 내용도 딱 확인을 합니다.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와 동시에 국힘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국회 개원 협상에 임할 것을
재촉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박찬대 원내대표가 다시 한번 국힘당에 강한 압박을 하죠. 박찬대 원내대표 발언도 한번 들어보시죠. 대한민국 의류, 식품, 주거와 관련한 의식주 물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보다 60%나 높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특히 사과, 감자, 돼지고기 물가는 OECD 평균의 2배가 넘고 의류와 월세 수준 또한 33개 나라 중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국민 먹고 살기가 세계에서 제일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 위기는 여전하고 그나마 상대적으로 괜찮다던 공공요금도 하반기에 줄줄이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 지원은 없고 실질 소득은 줄어드니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한계에 내몰린 자영업자들 돕자는 것도 외면하고 그렇다고 세수 확충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파탄난 민생과 서민의 절규엔 아무런 관심도 대책도 책임감도 없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능하고 무신경한 정권은 처음입니다. 국회라도 2발 걷어붙이고 나서야 하지만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 밖에서 불법 파업 중입니다. 정말로 한심하고 답답합니다. 말로만 민생 살리겠다고 하지 말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 일하십시오. 더 나은 대책이 없으면 민주당 안을 받으십시오. 능력도 대책도 없으면서 자리는 왜 꿰차고 앉아 있는지 국민들은 정말 의문입니다. 폭망일보 직전의 민생, 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동해 유전개발 의혹, 남북 간 긴장 고조, 한반도를 둘러싼 급변하는 국제 정세 등 대한민국은 지금 총체적 비상 상황입니다. 이 비상한 상황에 여당은 일하기 싫다며 사실상 파업 중입니다. 국정 운영에 막중한 책임이 있는 집권 여당이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심지어 추경호 원내대표는 어제 법사위와 운영위를 여야가 1년씩 번갈아 맞자는 황당한 제안을 했습니다. 원구성이 불법이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놓고 바로 다음 날엔 상임위원장을 번갈아 가면서 하자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러다가 대통령도 1년씩 돌아가면서 하자고 하겠습니다. 그럴 거면 선거는 왜 합니까? 총선 민심은 야당이 중심이 되어 윤석열 정권 2년의 실정을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사위와 운영위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필수 사항입니다.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협상은 모래성처럼 언제든 쉽게 허물어지게 마련입니다. 협상과 약속의 가장 큰 전제 조건은 상호 신뢰입니다. 아직 대통령이 총선 민심을 거부하고 있고 국민의힘도 용산 눈치만 보면서 총선 민심을 외면하고 있는데 우리 사이에 신뢰가 생길 리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제안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어제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3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1년간 국회법 절차에 따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 것. 둘째, 국민의힘은 국회 운영에 적극 협조할 것. 셋째, 행정부의 부당한 입법권 침해에 대해 국민의힘도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적극 항의하고 맞설 것이 그것입니다. 향후 1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이런 조건을 지키면서 행동과 실천으로 진정성을 보여준다면 추경호 대표의 제안을 검토할 용의가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쌓는 것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 이번 주말까지 원구성 협상을 끝내달라고 여야에 최종 통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하루라도 속히 원구성을 마무리 짓자는 입장엔 변함이 없지만 원활한 국회 운영을 위한 국회의장의 입장과 결정을 존중합니다. 이제 국민의힘만 결심하면 됩니다. 국회법 무시하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 취소하고 국회로 돌아오면 됩니다. 진심으로 원구성 의지가 있다면 오늘이라도 국민의힘 목 국회 부의장 후보 뽑고 상임위위원 선임안부터 제출하십시오. 상임위 선임안도 내지 않고 국회 부의장 후보도 뽑지 않으면 국회 정상화를 위한 의지를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자,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을 들으셨습니다. 오디오가 잠시 끊겨 있었죠? 네. 다들 놀라셨을 거예요. 예. 근데 이번에는 제가 얼른 체크를 했습니다. 네. 자,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게 그겁니다. 1년씩 번갈아 가면서 운영위원회와 법사위원회를 맡아보자. 자, 이 얘기, 그럴 거면은 대통령도 1년씩 번갈아 하자고 하자. 그럴 거면 선거 왜 하냐?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저 그 얘기 정말 시원하고 통쾌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 1년만 하고 내려오라고. 사실 그게 제일 우리가 원하는 바 아닌가요? 벌써 2년 했으니까 2년 넘게 했네. 내려올 때 된 거 아닙니까? 2년 먼저 이제 3년 다 돼가니까 이제 내려오면 나머지 우리가 할게. 그러면 법사위 넘겨줄게까 아직 거 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원내 지도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주말까지 계속 협상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협상 진행해서 아마도 다음 주 월화 정도에는 국회 원구성을 마무리 짓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번 달 안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생각하고 있는 대정부 질문이라든지 그리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대정부 질문했는데 장관들이나 이런 사람들 안 나오면 어떡하느냐고요?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안 나오면은요, 국회 대정부 질문에 안 나오잖아요. 예, 그거 걸려요. 탄핵 사유가 됩니다. 안 나오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글쎄 안 나오면은요 지들만 손해일걸요. 아무튼 한번 보시죠. 지금부터 착착 진행해 나가면 됩니다. 시간을 좀 끌었지만 뭐 이대로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진행을 하면은 괜찮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밤중의 뉴스 첫 번째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